엉터리라는 거죠. 김영선 교수도 이거는 아니다 하고 나중에 해명을 했고, 더더군다나 한 가지 유전이 있어가지고 모든 발병 원인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론 자체가 엉터리인데다가 크게 사실까지도 비서처럼 죄다해서 국민들을 흥미시켰습니다. 남의 나라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바로 내 문제가 되고 내가 죄를 걸릴 가능성이 많다고 하면은 길거리에 뛰어나가지 않을 국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판사는 인간광우병 환자가 유전자가 모두 MA명 유전자이기 때문에 MA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건 순전히 말장난입니다. 아까 주저앉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법원은 미국에서 발견된 3마리의 광우병소가 전부 주저앉는 것 외에는 다른 특이적인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 동영상 속의 주저앉는 소가 광우병소의 가능성이 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혈액 환자의 주된 증상이 기침하는 겁니다. 길거리에서 기침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 결핵에 걸렸을 가능성이 많구나. 물론 지금 결핵 환자는 꽤 있습니다. 아까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 결핵에 걸렸다 해가지고 공영방송이 대대적으로 틀어놓고 국민을 위협할 그런 얘기는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는 현실적으로 인간광우병 환자가 없습니다. 광우병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가 국제외교안보 포럼이기 때문에 외교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사안이라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한미 간의 쇠고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신뢰관계가 여전히 회복이 되지 않았을 텐데 세계적인 금융 위기에서 미국이 한국을 구하겠다는 일종의 부직인 300억 달러 한미 통화 수갑이 가능했겠는가?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도 빨리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고 그거를 평가받아서 G20 정상회의도 유치할 수 있지 않았느냐. 말하자면 쇠고기 문제의 해결이 한미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하나의 썩은 미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관계나 협상에서 일방적인 양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도 국회가 있고 국민이 있고 언론이 있는데 나는 조금 더 손해를 보지 않고 남의 것만 빼앗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휴대폰하고 자동차를 팔면서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수출하는 쇠고기는 마치 톡국물과 같이 여기에서 국민들이 나와가지고 촛불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 만약에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죠. 우리가 미국에도 쌀을 수출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어느 방송 언론이 한국의 쌀에는 톡국물이 들어있어서 먹으면 다 죽는다.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뉴욕이며 워싱턴의 거리에 촛불을 들고 나와가지고 한국을 성토하고 한국의 쌀에 대해서 그렇게 비방을 했다고 그러면은 과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그 사람들이 볼 때 미국 쇠고기가 위험하다고 해서 유모차까지 시위 현장에 풀고 엄마들이 나왔는데 자기들 보기에는 얘들한테는 중국산 멜라민이 더 위험이 직접적이고 큰데도 불구하고 왜 그때는 조용했을까? 저는 한미 FTA 협상을 했을 때도 그렇고 쇠고기 협상을 했을 때도 그렇고 제가 금방 한 거 있습니다. 일본과 비교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일본을 따라가야 되냐고. 일본은 일본이고 한국은 한국 아니냐. 일본이 처한 환경과 일본의 대미 관계와 일본의 국가 이익이 우리하고는 다르다. 일본이 우리가 따라야 될 롤 모델도 아닌 거고, 우리는 우리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냐. 한미 FTA 협상을 할 때도 왜 일본은 안 하는데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하냐고 그렇게 비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본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캐나다에서 발생해도 수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중단하지 않느냐고 난리를 치는데 그거는 왜 일본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또 일본은 20개월 미만만 수입하는데 왜 우리는 30개월 미만 수입하느냐 해가지고 정말 굉장히 비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일본은 뼈를 포함한 거고 한국은 뼈를 포함하지 않은 겁니다. 제가 이름을 대면은 다 아실 만한 국회의원이 있는데 제일 강경하게 앞장서는 분입니다. 만약 일본이 그렇게 좋거든 우리도 일본같이 뼈 있는 걸로 해서 20개월로 미만으로 고쳐볼까요? 그랬더니 펄쩍펄쩍 뛰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왜 그러냐. LA 갈비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중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쇠고기 문제도 이제는 국가 간의 관계에서 줄 거는 주고 받을 거는 당연히 요구하는 그런 당당한 좀 나라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참으로 저는 그동안 이 필수적 재판 과정에서 외롭고 힘든 싸움이라고 느꼈던 것은 상대는 15명의 막강한 변호인단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자신이 막강한 선전 도구를 갖고 있는 언론기관입니다. 지금 그저께도 필수처에서 또 이렇게 부당한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그 언론뿐만 아니라 재판장도 제 편이 아닌 겁니다. 저는 그 둘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언론에 한번 나가가지고 인터뷰라도 한번 하려고 그러면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야 됩니다. 그래도 인터뷰를 따기가 어렵습니다. 같이 이렇게 모아놓고 하자는 그런 상업적인 그런 계산을 하는 언론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불공평한 싸움입니다. 그보다도 더 힘든 게 주변의 차가운 그 시선입니다. 냉소적인 표정들입니다. 언론을 너무 좋아한다. 정치로 나가려고 하느냐. 비아냥도 그렇습니다. 참 그런 과정에서 저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고 있는지 그런 참담한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내가 마치 폐기된 자동차와 같이 버림받은 몸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저는 분명하게 믿는 게 있습니다. 공직자가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는 믿음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직자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바로 서야 된다.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서야 된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공직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넓고 편한 길을 갈 줄도 알지만은 공직자 중에서 좁고 험한 길을 가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 오늘 여기에 모여주신 분들과 같이 나라를 걱정하고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위안을 삼고 큰 용기를 갖고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